스튜디오 공기가 먼저 변했다. 조명이 뜨겁게 내려앉은 무대 위.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진 순간이었다.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렸다. 오늘 뭔가 터질 것 같은데. 그 말은 예언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폭풍의 전조였다. 빈예서가 대기실 문을 밀고 나오는 장면부터 이상했다. 늘 웃으며 인사하던 아이가 아니었다. 입술은 굳게 닫혔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주변 스태프들이 괜찮아요? 를 몇 번이나 건넸지만 그녀는 고개만 끄덕였다. 눈빛은 괜찮다가 아니라 끝까지 버티겠다에 가까웠다. 사실 그 전날 스튜디오에는 소문이 돌았다. 이번 라운드 누가 봐도 정해진 판이래. 감독이 밀어주는 참가자가 따로 있대. 빈예서 이번에 떨어질 수도 있대. 소문은 늘 과장되기 마련이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사람들의 표정이 과장처럼 가볍지 않았다. 누구나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무대는 노래만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1. 14위의 이름표가 주는 잔혹함. 빈예서에게 붙은 별명은 14위였다. 좋지 않은 별명은 순식간에 사람의 몸에 달라붙는다. 그 숫자는 실력의 증거가 아니라 때로는 무력감의 낙인이 된다. 대기실 모니터에 랭킹이 뜰 때마다 그녀는 웃었다. 아니, 웃는 척했다. 카메라 앞에서 무너지면 약한 참가자가 되니까. 하지만 카메라가 꺼진 뒤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14위.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그날의 빈예서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구하기 위해 노래를 하려고 했다. 그 노래가 선택되는 순간 모두가 멈추었다. 리허설 직전 제작진이 곡 리스트를 확인하던 시간 빈예서가 조용히 말했다. 저 이 곡으로 하겠습니다. 스태프가 되물었다. 정말요? 난이도 높아요. 지금 상황에서 위험할 수도. 그녀는 말을 끊지 않았다. 다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한 곡은 감정의 칼날 같은 노래였다. 노래가 시작되는 순간 듣는 사람의 기억을 도려내는 그런 노래.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다가왔다. 심사위원석 쪽에서 올라오는 동선, 익숙한 기척, 윤명선이었다. 그는 한 번도 쉽게 눈물을 보인 적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칭찬은 하되 흔들리지 않는 얼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목소리, 그래서 더 무서운 심사위원이라는 말도 있었다. 그런 그가 빈예서에게 말했다. 왜 이 곡을 고른 거니? 빈예서는 잠깐 멈추었다가 아주 짧게 답했다. 오늘은 숨지 않으려고요. 그 말은 이상하게도 스튜디오 벽에 부딪혀 오래 남았다. 누가 뭐라고 반박하기도 전에 빈예서는 이미 무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3. 무대 위 첫 소절. 관객이 숨을 삼키다. 조명이 꺼지고 전주가 시작됐다. 빈예서는 마이크를 잡은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카메라가 클로즈업으로 잡아낸 얼굴은 고요했다. 고요한 얼굴은 때로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위험하다. 첫 소절이 울렸다. 그 순간 객석에서 누군가가 들릴 만큼 크게 숨을 들이켰다. 빈예서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낮고 예상보다 깊었다. 어린 참가자에게서 나올 법한 음색이 아니었다. 얇은 실처럼 시작했는데 그 실이 곧 단단한 줄이 되고 줄이 철로 변했다. 그리고 철이 사람들의 마음을 휘감았다. 2절로 넘어갈 때 그녀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흔들림은 실수의 흔들림이 아니라 감정이 지나가며 남기는 진동이었다. 그 진동이 스피커를 넘어 객석까지 번졌다. 윤명선의 표정이 변한 건 바로 그때였다. 그는 펜을 쥔 손을 멈췄다. 눈동자가 아주 짧게 떨렸고 그 떨림을 본 사람들은 어쩐지 더 불안해졌다. 설마 누군가의 속삭임이 지나갔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4. 14위에서 1위로 반전의 문이 열리다. 후렴이 터졌다. 빈예서는 그동안 자신을 묶고 있던 끈을 후렴에서 스스로 끊어냈다. 목소리는 커졌지만 거칠지 않았다. 강해졌지만 무너뜨리지 않았다. 정확하게 그리고 잔인할 정도로 정직하게 감정을 밀어넣었다. 그때 객석 한쪽에서 작은 울음이 들렸다. 한 사람의 울음이 두 사람의 울음이 되고 울음은 곧 정적을 만들어냈다.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울면서도 소리를 내지 못했다. 마치 큰 사건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처럼. 마지막 음이 끝나는 순간 스튜디오는 얼어붙었다. 박수가 나오기까지 2초. 그 2초는 2시간처럼 길었다. 그리고 마침내 박수가 터졌다. 단순한 박수가 아니라 살았다는 듯한 박수였다. 누군가가 일어나며 외쳤다. 이게 14위였다고? 그 말은 놀람이 아니라 분노에 가까웠다. 왜 이런 목소리가 14위였지? 라는 질문은 자연스럽게 누가, 왜, 어떻게라는 의심으로 이어졌다. 5. 윤명선. 결국 눈물을 보이다. 심사평 차례가 왔다. 진행자는 습관적으로 웃으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잘 움직이지 않았다. 분위기가 너무 진지했다. 윤명선이 마이크를 잡았다. 평소 같으면 단정한 문장으로 장단점을 정리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첫 단어를 내뱉지 못했다. 입술이 열렸다가 닫히고 다시 열렸다. 그리고 그의 눈가가 젖었다. 카메라가 당황한 듯 흔들렸다. 객석이 웅성거렸다. 윤명선이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그 동작 하나가 스튜디오의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다. 그는 낮게 말했다. 미안하다. 그 말은 심사위원이 참가자에게 할 말이 아니었다. 그래서 더 충격이었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말을 이었다. 너를 숫자 속에 가둬둔 것 같아서 오늘 내 노래는 너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들추더라. 빈에서는 그제야 숨을 쉬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윤명선의 눈물이 떨어지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아주 잠깐 무너졌다. 그 무너짐은 울음이 아니라 버텨온 시간의 흔적이었다. 6. 감독의 총의 의혹. 칭찬이 칼이 되다. 그런데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무대가 끝난 뒤 제작진 동선이 바빠졌다. 누군가는 귓속말을 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급히 꺼냈다. 감독이 빈에서 무대 순서 바꿔줬대. 리허설 추가로 잡아줬다더라. 카메라 워크도 빈에서 쪽으로 더 붙였어. 칭찬이 쏟아지는 순간에도 사람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잔인해졌다. 실력 때문이 아니라 밀어줘서 올라간 거 아니야? 라는 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한 참가자가 대기실에서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럼 우린 뭐야? 빈에서가 총애를 받는 듯하다는 말은 달콤한 꽃이 아니라 목을 조이는 넝쿨이 될 수도 있었다. 누군가의 호의가 다른 누군가의 의심을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빈에서는 그 소문을 들은 뒤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누가 밀어줘서가 아니라 제가 무너지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말은 도발처럼 들릴 만큼 단단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침묵하게 했다. 7. 결과 발표. 스튜디오가 뒤집히다. 드디어 결과 발표. 진행자가 이름을 하나씩 부를 때마다 참가자들의 어깨가 움찔했다. 누군가는 손을 모았다. 누군가는 웃어 보이려 했다. 누군가는 이미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1위, 빈에서. 그 순간 스튜디오가 흔들렸다. 누군가는 놀라서 의자를 밀쳤고 누군가는 말도 안 돼 라고 중얼거렸다. 방금 전까지 14위라고 불리던 사람이 단숨에 1위가 됐다. 숫자가 바뀐 게 아니라 서사가 뒤집힌 것이었다. 빈에서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걸음이 빨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천천히, 더 똑바로 걸었다. 그리고 트로피를 받는 순간 그녀는 관객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은요. 저를 믿어준 사람들만큼 저를 의심한 사람들도 이해해요. 그래서 다음 무대가 무서워요. 무섭다는 말이 약하게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앞으로 더 크게 싸우겠다는 선언이었다. 8. 그 후 조용한 폭풍이 시작됐다. 방송이 끝난 뒤 온라인은 불이 났다. 윤명선이 울었다. 빈에서가 1위? 제작진 개입 아니냐? 그냥 실력이다. 사람들은 둘로 갈라졌다. 칭찬과 의심이 동시에 폭발했다. 어떤 칭찬은 뜨겁고 어떤 의심은 차가웠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빈에서는 더 외로워질 수도 있었다. 대기실 복도. 빈에서가 혼자 앉아 있었다.
트로피는 옆에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보지 않았다. 그때 윤명선이 다가왔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너는 노래로 사람을 움직였어. 그게 진짜 1위야. 빈예선은 잠깐 입술을 깨물더니 아주 작게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근데요, 이제부터가 진짜 무대죠? 윤명선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마 그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14위에서 1위로 올라간 반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더 많은 시선, 더 많은 의심, 더 많은 압박이 그녀를 기다린다. 그리고 그 압박 속에서 다시 노래해야 한다. 스튜디오 밖으로 나가는 순간 겨울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빈예선은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물은 없었다. 대신 목구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움이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다음엔 더 크게 뒤집을게요. 그 말이 허세인지 예고인지 아무도 몰랐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날 현역가왕 3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존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생존기의 다음 페이지는 이미 쓰이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오락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현실에 기반한 내용이 아닙니다.